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금요일 이슈메이커 시간 두 분과 함께 해보죠.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유안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덕호 대표가 가지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 갖고 오셨습니까? 마침 이제 어제 수능도 끝났고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이제 대학생 신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또 요즘에 이제 대학생 됐다고 해서 또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자리 섹터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인생이 끝이 없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분들한테 이제 실제로 이제 교사분들이 고등학생한테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네.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대학에 진출을 했더니 대학을 졸업할 때 또 고민이 이제 어디로 취업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명목 실업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지표상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명목 실업률은 2.3%,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은 늘 완전고용 상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일자리 고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실제 이제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번 9월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니 5.2%였다고 하죠. 이 말은 실제 이제 고용 인구 중에서 우리가 15세에서 29세 청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졸업 이후에 대한 어떤 취업난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졸업 후에 3년 동안 취업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만 하더라도 2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게 수능 쳐서 어렵게 대학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준비하고 다 했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고 3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만큼 적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집에서 그냥 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68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요즘에 청년층들이 너무 눈이 높아졌다. SNS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기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취업 공략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양호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비단 이제 청년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기업들 입장도 한번 봐야겠죠. 실제로 이제 2020년도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이후 21년도부터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졌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살아남았던, 그러니까 조정 대상자에 대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연봉 수준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히려 연봉이 전년 대비했을 때 10% 이상씩 다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기저효과로 연봉은 다 올라갔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지. 그런데 경력은 아직 부족하지. 이런 어떤 악재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올해 마찬가지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시급도 실제로 인상률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21년도에 1.5%를 인상한 거에 비하면은 역대 최저로 어떻게 보면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부담률을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부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남는 교육이라고 하다 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력이 있는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직 시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헌팅 시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 자체만으로 어떤 취업을 한다라기보다는 대학 졸업 이후에 경력에 대한 커리어를 컨설팅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초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요즘 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트렌드를 좀 봐야 되는 게 요즘은 진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번 그 월급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돈을 너무 쉽게 벌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SNS를 통해서나 배달 앱을 통해서나 굉장히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또 어제 지금 취업을 돕기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데는 의문부호가 붙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MZ세대들의 가장 큰 공감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는 수단들을 이미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에 가상화폐장이 좋지 않고 주식장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서 또 고민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주식장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앞으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어떤 자금을 쏟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예산 편성안을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조 중에서 약 4,400억이 넘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 인력, 그러니까 IT 인력이라던가 이제 첨단 산업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고요. 나머지 1,600억 정도 가량은 이제 실제 이제 대학별로 이제 기업 탐방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용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일상 보조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사실
뭐 조부모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생계를 뭐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 높은 층에서의 어떤 일자리를 도전하기가 사실상 제한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수혜가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아쉬움은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자금들을 풀었을 때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커리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체험했던 사회의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학과 안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영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학과에 있으니까 나는 경영학을 전공을 해야 돼. 이런 어떤 고집에 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형성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에서 새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교육 산업 부분들의 실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이제 뭐 출판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뭐 메가 MD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뭐 급식 부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또 양호하게 나왔죠. 이 말은 과거 이제 팬데믹 당시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뭐 이제 우리가 대외 활동들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었었고 여기에 대한 뭐 강의 수요도 많이 줄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뭐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이제 의료 인원을 충원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정부가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미래교육 산업에 대해서 이제 3년 동안 77조를 또 할당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자리라는 것을 육성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충분히 열리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종목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동gun 과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광고요. 또 겨울엔 광고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계절적으로도 이번 분기부터 성수기로 진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광고 업종에 대한 이제 좀 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볼 때 7에서 이제 한 8월 달 정도까지는 광고 시장이 좀 역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9월부터 일단 다시 한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품 프로모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들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를 이용한 이제 광고 집행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4년이 되면 이제 파리 올림픽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YOY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올해 워낙 광고 집행비들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집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저 효과까지도 일단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 이제 좀 실적들이 조금 안 좋았었던 이유들이 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광고 산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제 경기가 이제 좀 좋아야지 자금들이 좀 많이 집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기가 좀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자금 집행들이 좀 덜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는데 7, 8월 달 그리고 올해를 관통하고 있었던 얘기들이 경기 침체가 언제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에서도 자금 집행들을 상당히 좀 적게 하는 모습들이 일단 좀 관찰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좀 제조업 비중들이 많죠.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2위 LG에너지솔루션, 뭐 3위 SK 하이닉스, 그 뒤로 이제 뭐 자동차 그룹들이 있을 텐데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내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큰 종목들이 제조업 비중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조업 경기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광고 집행들을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실적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광고 선전비가 상당히 성장률이 좀 많이 감소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던 것들이 이번에 이제 올해 광고 집행비가 좀 제조업 쪽에서 적었던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들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결국 광고 집행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결국 광고 시장은 최악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추석 연휴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라는 특수를 지나서 이제는 파리 올림픽이라는 이제 특수까지 같이 오면서 광고 시장의 점차적인 터닝세들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 경기까지 턴을 하면서 광고 업계에는 훈풍이 부는 모습인데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OTT 업체들의 광고형 요금제 도입도 맞물리고 있잖아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OTT 광고 요금제 도입 쪽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OTT 요금제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일단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유저들이 좀 느끼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면서 OTT 업체들에서 광고 요금제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T 계정 공유 금지까지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사례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HBO Max 이제가 광고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2024년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제 광고 요금제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70%가 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디즈니 플러스, 맞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3월부터 9월까지의 신규 가입 고객들의 비중들을 좀 살펴보면 광고 요금제 이제 가입 비중이 절반에 일단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이제 좀 덜 쓰고 광고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개념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OTT 시장들이 이제 좀 주요 광고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주요 OTT 업체의 그러니까 이용자당 월 평균 이용 체류 시간을 보면은 10시간이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소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OTT 월간 사용자 수가 이제 2,500만 명입니다. 전 국민의 반이 OTT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좀 성장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까지 일단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들, 추가적인 수익 모멘텀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광고 요금제로 이제 전이가 좀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이고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 광고 시장에 대한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광고주와 일자리 취업 관련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연말 성수기 효과 기대로 온기가 돌고 있는 광고주냐? 10명 중 4명은 니트족이다. 취업 관련주냐? 광고주 vs 일자리 관련주. 기업 선별까지 확인을 해보죠. 김덕호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은요? 네, 결국 이제 일자리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중개해주고 이제 소득을 만드는 사람인이라는 종목을 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인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상반기 실적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금리 여파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뭐 인력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공격적으로 넣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이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뽑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세무라든가 아니면 뭐 IT 개발, 뭐 법무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람인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사실상 50%가 넘는 인력들을 지금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 시장이 지난 상반기와 작년까지도 계속 유효하게 유지가 됐다는 걸 보신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공고 매출, 그러니까 뭐 구직 공고를 올린다 이런 부분의 매출은 사실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전문 컨설팅이라든가 혹은 이제 맞춤형 설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출 실적들을 기대해 볼 만한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 분야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했을 때는 다 마이너스 산업이었는데 의외로 채용 컨설팅 부문만 전년 대비했을 때 38%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분기 대비를 했을 때는 뭐 비수기의 특성상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적자긴 하지만은 뭐 정성드리겠습니다. 뭐 역성장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사람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업계 1위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챗GPT를 연계했던 뭐 AI 자소서 그리고 AI 면접 컨설팅 서비스들을 좀 연계를 했을 때는 충분하게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정규직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점유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라라잡을 인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동네 아르바이트생을 구직하는 이런 시장들까지도 지금 진출을 했다는 걸 보신다면은 앞으로 사람인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더 기회가 커지고 있다.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또 52주 차트를 보니까 많이 빠져 있네요. 주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동곤 과장님이 주목하고 계신 광고 기업, 어떤 기업에 좀 관심을 쏟고 계세요? 네, 나스미디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광고 사이클이 일단 저점이라는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OTT,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금제들이 광고 요금제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광고 시장들이 좀 커질 거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광고 시장들 자체가 좀 커질 거다라는 관점들을 이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 그러니까 미디어 랩사들에 대한 이제 수혜들은 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미디어 랩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나스미디어다라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랩사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서 광고주에게 광고랑 이제 시간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 대행을 이제 수수료를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광고 시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미디어 랩사들은 수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국내 계정 공유 계정들에 대한 금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글로벌 공유 계정 금지를 시작으로 광고 요금제가 가입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티빙도 이번에 광고 요금제를 공식 발표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빙 같은 경우는 아직 미디어 랩 담당 기업들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가총액, 그러니까 점유율 1위 기업들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나스미디어의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관점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제작하는데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티빙이나 이제 이런 좀 우리나라 자체 업체들은 사실상 이 컨텐츠 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죠. 계속해서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상대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비용들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OTT에 대한 이용료 자체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그 수익 모멘텀들을 끌어내야 될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 끌어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광고 시장을 이용해서 끌어내는 것들이 지금 현재 방법입니다. 요금제를 더 올리는 것들은 국내 IPTV 구독료들 자체가 월 1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스미디어 쪽에서는 좀 수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스미디어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이노션이 뭐 대기업과도 연관이 있고 주가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나스미디어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상 미디어 랩사라는 것들 자체 광고 시장과 그대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덕구 대표님은 취업 일자리 관련해서 사람인을 그리고 김동건 과장님은 광고 이슈 관련해서 나스미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종목과 이슈 모두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